안녕하세요. 잡초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종 러시아 제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온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현대차의 러시아 투자 피해인데요. 실제로 지난달부터 현대차는 러시아 현지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가하면서 반도체 부품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현대차 입장에선 러시아는 중요한 시장으로 꼽히고 있던 곳인데요.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연간 23만 대를 생산할 수 있으며 GM으로부터 인수한 러시아 공장도 연간 10만 대 규모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이런 위기를 이겨내고 러시아 이외에 다른 곳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현대차는 러시아의 완성차 업체인 라다를 제치고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유럽 기업인협회에 따르면 작년 8월 현대차와 기아는 점유율 27.5%를 기록하며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를 단행했던 게 사실입니다. 2011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지으며 현대차와 기아는 본격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2014년 미국의 경제 제재와 저유가로 인해 잠시 위기를 맞았지만 현대차는 신차를 공격적으로 출시하고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러시아 시장은 되살아났고 러시아 내에서 몇 안 되는 외국 브랜드 가운데 현대차는 성능 좋은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은 기업이지만 빠르게 이 위기를 대처하면서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다른 시장에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등 결론적으로는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는 러시아 내 경영 환경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급변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자신있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며 러시아로 수출하는 부품을 타 지역으로 배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현대차에게 중국이 또 한 번 재를 뿌렸는데요. 최근 중국 봉쇄로 인해 현대차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 봉쇄 공포가 번지면서 자동차 생산 라인이 올스톱할 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봉쇄로 자동차 핵심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현지 공장 중 절반이 한 달 넘게 문을 닫았고,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달부터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은 이런 중국의 민폐를 예견하고 지난해부터 탈중국을 실현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베이징 1공장을 매각해 중국과 20년 만에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중국 시장은 인건비 상승,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외국 기업 규제 강화로 투자 환경이 매우 악화됐었는데, 이번 기회로 완전히 손절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대신에 현대차는 중국, 러시아 외 지역에서 생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공장의 셧다운이 길어지자 또 다른 대비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러시아 산업 수요는 작년보다 30% 이상 하락하는 등 다른 지역으로 생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여러가지 예측을 통해 차선책을 마련하며 위기를 돌파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현대차의 이러한 노력들은 즉시 성과로 나타났는데요. 이 GMP 기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인도네시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열린 인도네시아 국제 모터쇼에서 아이오닉5 론칭 행사를 진행하고 그 자리에서 800대 이상 주문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당시 계약 성사액만 1조 루피아, 하나로 약 870억 원에 달했으며 아이오닉5 홍보 부스에 2,000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알려지며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치룬 아이오닉5는 앞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판매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독일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도 아이오닉5와 기아의 EV6를 최고의 자동차 1, 2위로 나란히 선정하며 한국의 전기차를 극찬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전기차 1위인 테슬라를 따돌렸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명가 독일에서 한국차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찬사를 보내오면서 유럽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굳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독일의 자동차 잡지 아우토모터 운트 슈포트는 전기차 SUV 비교 평가에서 1위로 아이오닉5를, EV6를 2위로 선정했습니다. 해당 잡지는 신뢰성이 높은 독일 3대 자동차 매거진으로 이번에 비교 평가 대상이 된 건 아이오닉5, EV6와 함께 테슬라 모델 Y, 포드 머스탱 마하 2였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 아이오닉5는 몸체 항목을 포함해 안전성, 편안함 등 4가지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총점 650점을 얻는 등 테슬라, 포드 머스탱과 큰 점수 차이를 벌렸습니다. 독일 매거진은 아이오닉5에 대해 라운지 같은 편안한 앞좌석이 장점이라며 차량의 움직임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고 핸들링이 기민한 점도 인상적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지난 3월 아이오닉5는 포르쉐 타이칸도 제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인 아우토빌트에서 최근 실시한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포르쉐 타이칸을 제치고 아이오닉5가 가장 경쟁력 있는 전기차로 선정됐었고, 영국 탑기어에서는 영국 올해의 차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유럽의 유력 자동차 매체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기아의 EV6의 경우에도 총점 636점으로 이 역시 테슬라, 포드를 제치고 당당하게 2위를 차지했습니다. EV6에 대해서는 다른 리그, 다른 시대에 있는 차 같다며 매끄럽지만 과장되지 않고 목표 지향적인 정확성을 갖춘 스티어링으로 민첩한 주행이 가능한 차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기술력을 입증한 아이오닉5와 EV6는 자동차 디자인 분야에서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복이 터졌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와 기아는 2022 IF 디자인 어워즈에서 EV6는 제품 부분 본상에 이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V6는 미래지향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수상했는데 기존에 없었던 전기차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해 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EV6는 최고의 상인 올해의 차를 휩쓸었는데 외신들은 한국차가 이런 수준이라니 놀랍다, 우아하고 첫눈에 반했다라는 찬사를 끝없이 보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까다로운 방법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미국에서도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차라는 최고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의 권위 있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2 최고의 고객 가치상에서 6개 부문을 수상하며 가장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고객 가치상은 품질과 상품성은 물론 가격, 유지비까지 평가해 주어지는 상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특히 SUV 분야에서 모두 최고의 차로 선정되며 경쟁사를 압도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기술도 굉장히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앞서 뉴욕타임즈는 아이오닉5와 EV6에 대해 18분 만에 끝나는 전기차 충전은 가장 큰 기술적 쿠데타라고 평가하며 초고속 충전 기술 노하우를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모델은 테슬라 고속 충전 기술보다 전압이 높아 충전 소요 시간이 테슬라 모델의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전기차의 초고속 충전을 위해서는 800V 고전압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셀이 필수인데 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셀의 경우 한국의 SK온이 특수 설계한 배터리셀이 탑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뛰어난 경쟁력으로 현대차그룹은 전쟁 등의 악재 속에서도 올해 1분기 시장 전망을 넘어서는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10%, 16% 증가하며 당초 증권사들이 예상한 실적 추정치를 뛰어넘는 등 7년여 만에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 권역의 판매량이 줄었지만 값비싼 SUV,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등 친환경차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같은 기간 기아도 매출이 10%가량 증가하는 등 영업이익의 경우 2010년 새로운 회계 기준이 도입된 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차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는 아리백 이니셔티브에도 가입하며 쐐기를 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리백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캠페인입니다. 현재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현대차그룹은 아리백에 가입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 중립 실현에도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차량의 전동화 전환, 부품 공급망의 탄소 중립 유도 및 지원을 통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 명성에 걸맞은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위기를 새로운 돌파구로 해결해 나가며 유럽, 미국 등 다양한 시장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 업계의 모습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